네, 안녕하세요. 금융권 취업 도와드리는 풀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권 직무 중에 이제 제가 근무를 하기도 했던 직무인데 PB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PB 프라이빗 뱅커인데 PB가 어떤 역할을 하고 PB에 입사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삼성증권에 2020년에 대졸 공채로 PB로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재직을 한 다음에 현재는 퇴사하고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상단에 QR코드 링크 있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스캔해 보시면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금홍이랑 승고에서 이제 금융권 취업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이랑 그다음에 필기시험, 인적성, NCS 그리고 면접, 코칭 등 이제 금융권 입사에 필요한 모든 건 코칭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취업을 혼자 준비하시기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시면 네이버나 뭐 금홍이나 숨고나 어디든 불스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PB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주식 관련된 영화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배우 김민정 씨가 했던 역할이 PB 실제 PB와는 똑같진 않고 약간 유사한데 그나마 좀 PB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영화 장면이 바로 이 작전의 김민정 배우가 연기한 유수연 PB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PB를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고객의 금융 주치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치료하지만 PB는 이제 고객의 이제 자산 관리나 금융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치료한다는 뜻에서 금융 주치의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삼성증권에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객장 앞에 포스터가 직원마다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올라갔었어요. 제 소개 프로필이고 여기 보시면 WM, 웨스 매니지먼트, PB라고 부르기도 하고 WM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좀 더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WM이라고 이렇게 직급은 이랬고요. 그리고 경력 수상 경력 자격 사항에 이제 자격증과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전문 분야는 뭔지 이런 소개 포스터도 붙여놨었습니다. PB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일단은 PB는 주로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도 압구정에서 근무를 했다 그랬죠. 영업점에서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주로 투자 관련, 특히 주식 관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인 하셔서 주식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시면 나가서 이제 PB룸 말고 PB룸에서 나가서 이제 미팅룸, 그러니까 고객과 상담을 하는 미팅룸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요. 이건 제 모습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그 중간에는 또 영화 돈을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준열이 고객 전화 주문을 받고 막 매매를 하죠. 이렇게 주식 중개하는 역할과 그리고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나 뭐 ELS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도 PB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있죠. 이게 PB는 결국에 고객이 있어야 이제 매출을 내기 때문에 자기의 관리 고객이 있어야 이제 자기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상담과 주식 중개 또는 상품 판매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는 어떻게 돈을 매출을 내냐, 수익을 내냐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PB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관리 고객, 만약에 제가 PB라면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징구를 하죠. 그 수수료의 일부가 담당 PB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 브로커리지의 대부분이 PB의 대부분의 수익이 이 주식 브로커리지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PB마다 다른데 한 전체 매출의 한 20, 30% 정도는 펀드나 뭐 채권을 팔거나 ELS를 팔거나 할 때 발생하는 상품 판매 수수료로 또 수익을 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B형 랩이라고 해서 랩 어카운트로 이제 랩 어카운트가 뭐냐면 이 고객이 이제 자기가 주식을 안 하고 PB한테 맡기는 거예요. PB가 네가 알아서 운용을 해라 하고 만약에 운용을 해서 뭐, 뭐 성과 유형은 매출을 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수익이 나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PB의 매출로 빼가게 됩니다. 그래서 PB는 크게 세 가지로 돈을 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PB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PB 금융거 취업을 희망하는데 P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보시는 거일 텐데 PB한테 필요한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역량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PB의 역할은 고객에게 투자 상담을 하고 적절한 투자처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과 뭐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투자 역량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지식이에요. 아까 PB가 주식 중개, 투자 상담뿐만 아니라 상품도 판다 그랬죠. 상품을 팔기 위해선 상품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상품에 대한 지식도 깊게 알고 있어야지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지식도 PB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력입니다. 결국에는 PB가 아무리 주식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고객이 없다면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뭐 입소문을 타서 고객의 지인을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이제 자신에게 자산 관리를 맡겨라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도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투자 역량과 상품에 대한 지식과 영업력 이 세 가지가 PB에겐 꼭 필요합니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 필요한 역량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량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B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냐? 이제 앞에서 소개드린 세 가지 역량과 연결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 역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 역량은 본인이 투자를 직접 경험하거나 특히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저는 해외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엔 유리합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 수수료가 이제 증권사끼리 이제 과다 경쟁 상태라서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예전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수수료가 더 발생하는 해외 주식의 전문성이 있는 PB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도 좋은데 해외 주식 경험을 쌓으시는 걸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증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투자 관련 역량과 상품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투자 상품과 경제 이론 그리고 투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건데 요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런 걸 이제 역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활동 경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융권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활동도 좋아요. 요거를 왜 쌓아야 될 스펙 중에 하나로 꼽았냐면 아까 영업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PB는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걸 일단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 대외활동 경험이나 팀활동 경험을 했던 스토리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얘기하면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력에 대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대외활동 경험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B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습관이 있는데 일단은 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 세 가지가 좀 벅차면 최소한 한경, 매경 정도는 매일 보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경제지기 때문에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다 있지만 특히 경제에 대한 이 거시경제 돌아가는 이 흐름 그리고 어떤 섹터가 요즘 유망한지 이런 투자 관련 뉴스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힘들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이런 환경 외경 같은 경제지를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다음에도 지점이나 뭐 회사에서는 매일 신문이 배달이 와요. 뭐 저는 네이버로 보지만 아직 이제 팀장급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종이 신문을 선호하셨는데 어쨌든 PB한테 이 신문 경제신문 보는 건 저는 필수 역량이라 생각해서 요거는 꼭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 요게 아니라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망들을 보면서 본인의 뷰를 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서치 자료를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뭐 반도체나 뭐 헬스케어 섹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더 알고 싶어. 더 아셔야겠죠. 물론 PB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공부하신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네이버 증권에 무료 리서치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요거 또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접속을 하셔서 리포트를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PB가 되면 좋은 점은 일단은 세 가지를 꼽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뭐 꼽으려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느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실적만 잘 나오면 워라밸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 PB는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이제 직무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매출만 잘 나오면 보통 PB가 출근은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하고 퇴근은 5시 이후에 하는데 정규장이 운영되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좀 빡세게 일하고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자유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PB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장이 끝나도 뭐 시간 내나 아니면 요즘 이제 미국 주간 거래가 있기 때문에 프리마켓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매출이 잘 나오면 칼퇴 5시 칼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도 누가 뭐라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성과급이 늘어납니다. 요거는 당연한 건데 증권사의 수익은 거의 주식시장과 연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사람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건 주식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거는 증권사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면 물론 PB한테 개인 성과급도 있지만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뿌리는 성과급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주식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꼽는 PB의 좋은 점. 반면에 PB의 단점은 첫 번째로는 실적 압박입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매출이 안 나요. 그러면 칼퇴하면 눈치 보이고 지점장님은 뭐 계속 쪼고 이래서 실적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화랑과 반대로 불황일 때는 거래대금이 줄기 때문에 성과급이 줄어든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권업은 시황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이 PB는 나의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객 돈이 손실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PB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앞뒤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해도 제가 PB 출신인 제가 만약에 PB에 대한 직무를 100점 만점으로 매기자면 일단 연봉은 높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봉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웬만한 대기업 증권사, 요즘 대형 증권사 위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은 복지가 웬만하면 좋고요. 워라밸은 실력만 있으면 매출만 잘 내면 거의 보장돼 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저는 93점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를 했지만 PB란 직무는 아직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PB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꼭 PB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몽, 순고, 네이버에서 이제 금융권 취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취업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 스캔해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PB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